여러분은 어떻게 지금의 나가 되셨나요? 우리 인생의 각 단계들이 모여서 지금의 내 성격을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아주 놀라운 통찰을 통해서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안에 우리 성격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에릭슨의 이론은요, 마치 우리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을 안내해주는 아주 훌륭한 지도 같은 거예요. 에릭슨은 우리 인생이 뭐랄까 여러 갈림길이 있는 긴 여정과 같다고 봤어요. 그리고 각 단계마다 심리 사회적 위기라고 부르는 중요한 갈림길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우리가 보통 프로이트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프로이트가 주로 어린 시절에 집중했다면 에릭슨은 그 시야를 인생 전체로 확 넓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은 청소년기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평생 동안 계속해서 변하고 발전하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본 겁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인생이라는 이 긴 여정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기초를 다지는 시기, 두 번째는 진짜 나를 찾아 떠나는 탐색, 그리고 마지막은 세상에 나만의 흔적을 남기는 시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파트, 바로 기초 다지기입니다. 모든 건물의 기초가 가장 중요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부터 약 11살까지 이 시기에 우리는 성격이라는 집에 가장 단단한 토대를 쌓게 됩니다. 이때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인지 나는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이 형성되는데 이게 평생을 따라다닌다고 하니 정말 결정적인 시기죠?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게 그냥 단계별로 쭉 나열된 게 아니에요.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요. 보세요. 맨 처음 세상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 희망을 품을 수 있고요. 또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는 자율성이 인정받아야 의지라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앞 단계들을 잘 해결하는 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딱 보이지 않으세요? 네,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말하자면 나라는 나무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되는 셈이죠. 이 뿌리가 얼마나 깊고 튼튼하게 땅속으로 뻗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정말 의미심장하죠. 자, 이렇게 단단한 기초가 세워졌어요. 그럼 이제 그 위에서 본격적으로 나를 찾아 나서야겠죠? 바로 두 번째 파트,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입니다. 이 시기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폭풍 같은 시기잖아요.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내 자리는 어디일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아주 치열하게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네, 에릭슨은 청소년기를 바로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될 수 있는가를 묻는 아주 강렬하고 또 실존적인 탐색의 시기라고 봤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네요. 아마 에릭슨 이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계일 거예요. 바로 5단계,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느냐 아니면 역할혼란에 빠지느냐의 기로에 서는 시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정체성 위기의 시기죠. 다들 경험 있으시죠? 이 역할도 해보고 저 가치관도 한번 가져보고 친구 관계는 또 엄청 중요해지고요. 이런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아, 이게 바로 나구나 하는 일관된 느낌을 찾아야 해요. 만약 이걸 잘 해내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역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성인기로 넘어가는 정말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스럽고 힘든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충실성이라는 아주 귀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나 자신에게 솔직하고 또 내가 믿는 가치와 사람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 과제는 뭘까요? 바로 그 나를 다른 사람과 깊이 있게 나누는 겁니다. 6단계, 친밀감이냐 고립감이냐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2단계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나라는 정체성이 확실해야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성공하면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나아가지만 실패하면 결국 외로움과 고립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나를 잃지 않으면서 우리가 되는 법, 그 어려운 균형 잡기를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을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 얻는 보상,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인생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찾고 너와의 관계를 맺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시선이 훨씬 더 넓어져요. 나를 넘어서서 더 큰 세상으로 향하게 되죠.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답하면서 나만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7단계는 바로 생산성 대침체 시기입니다. 말 그대로 내 삶을 통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다음 세대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핵심 질문은 내 인생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입니다. 이건 단순히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후배를 양성하는 멘토링이 될 수도 있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일 수도 있죠. 이렇게 무언가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면 삶이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에 빠지게 됩니다. 이 단계를 잘 보내고 나면 우리는 배려라는 덕목을 얻게 돼요. 이건 그냥 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 대한 폭넓은 관심,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 그런 깊은 책임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생의 마지막 8단계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과업은 바로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는 성찰입니다. 자아 통합이냐, 절망이냐, 그 마지막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마지막 돌아보기 시간인 셈이죠. 내가 걸어온 인생길과 내가 이룬 것들을 쭉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내 인생 이만하면 괜찮았어, 의미 있었어 라고 느낄 수 있다면 자아 통합을 이룬 거고요. 반대로 후회와 씁쓸함만 남는다면 절망에 빠지게 되고 종종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람이 얻게 되는 최고의 덕목이 바로 지혜입니다. 삶을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에릭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단계의 과업은 자신의 단 하나뿐인 인생 주기를 그래야만 했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자아 통합의 핵심입니다. 좋았던 일, 아쉬웠던 일,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날 단 하나뿐인 인생을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게 바로 내 인생이었어. 하고 온전히 긍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 거죠. 자, 이렇게 에릭슨의 8단계를 모두 돌아봤는데요. 결국 이건 그냥 딱딱한 심리학 이론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이 지도를 보면서 지금 나는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